고령화 시대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에 돌입한 대한민국. 노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까지 요즘은 4층 연금 시대.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한 4층 연금탑. 과연 어떻게 쌓아야 할까요? 이슈 인사이드에서 알아봅니다. 성격은 물론이고 생활 환경 영향도 있고 해서요. 이 사람이 두 부류로 구분이 될 것 같아요. 현재를 살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미래를 대비해서 현재는 조금 아껴서 살자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유진이 아나운서는 어떤 쪽이세요? 저는 욜로라고 네. 하죠. 네. 좀 즐기면서 살자에 가까운 편인 것 같은데 네. 요즘 100세 시대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만은 또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직 젊으시고 그러나 철도 들어가고 네, 뭐 그런 그러니까요.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진웅 N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부소장 모시고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관리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노후를 위한 연금 관리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네. 퇴직을 하고 나면 뭐 예컨대 60세 정도가 넘어가고 나면 과연 매달 내가 얼마 정도 필요할까 그런 네. 비용을 좀 미리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사람마다 다 이제 네. 적정한 노후 생활비 수준은 다르게 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일단 통계적으로 보면 그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최소 생활비가 이제 월 197만 원, 네. 그다음에 적정 생활비가 월 283만 원으로 이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월 생활비는 그렇게 되지만 그럼 내가 얼마큼 모아야 노후 자산이 만들어질까라고 네. 생각을 해볼 때 총액을 따져보면 그 이제 노후 생활 기간 한 30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드시면 아무래도 소비 활동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했을 때 최소 생활비 기준으로는 대략 한 5억 원 정도, 그다음에 적정 생활비 기준으로는 한 7억 원 정도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한 2, 3억 원 정도는 아마 대부분 국민연금에 가입이 돼 있으시기 때문에 네. 2, 3억 원 정도는 충당이 되실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따로 준비하실 금액은 뭐 적게는 한 3억 원에서 한 4억 원 정도 준비를 하신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월 생활비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3, 4. 아우, 제가 되나 계산하시는 것 모르겠습니다. 같은데. 네, 네. 네, 예전에는 또 연금을 준비할 때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3층 탑을 쌓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요즘은 3층을 넘어서 이제 4층까지 쌓아야 한대요. 4층까지요. 네. 전 3층도 못 쌓았는데 4층을 쌓아야 네, 됩니까? 네 가지가 네. 뭔지 정말 궁금해요. 연금이라고 했을 때 3층 연금 하면은 이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이제 개인연금 이 세 가지를 보통 3층 연금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사실은 3층 연금을 이제 일찍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준비를 하셨다면 사실은 3층 연금만으로 충분한 노후 자산을 만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3층 연금에 미처 준비를 다 못 하셨거나 노후 자산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부족하다거나 이제 이러신 분들 때문에 사실 이제 주택연금 제도라는 게 또 새롭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상당수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쏠려 있다 보니까 즉 사는 집에 대부분의 자산이 가 있다 보니까 이 집을 활용한 연금을 만드는 제도로서 주택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주택연금 제도는 엄밀히 말하면 4층이라기보다는 좀 노후 자산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때 보충해주는 구원투수 같은 역할 이렇게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네. 국민연금은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기본적으로는 가입해 있는 네. 그런 연금이 되겠죠. 네네. 예.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들을 좀 챙겨봐야 되나요? 국민연금은 국민의 그 노후 생활 안정, 그다음에 네. 이제 복지 증진이라는 목표를 가진 그 대표적인 공적연금 제도인데요. 가입 시점에 크게 구애는 받지 않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납입을 하셔야 네. 국민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제성 보험이라서 일단은 취득할부터 자동적으로 이제 가입이 되는 그 연금 제도인데 소득을 기준으로 네. 그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월 100만 원당 0.9%의 보험료를 납입하신다고 보면 되니까 한 100만 원 소득에 9만 원의 그 보험료를 내시는 건데 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그중에 절반을 이제 회사가 내주고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그 절반을 부담하시는 거죠.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네. 그 국민연금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이 상황에 따라서 받는 시기도 조절이 가능하고 또 금액을 좀 높일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국민연금 제도에서 이제 조기 노령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일단은 10년 이상 납입 요건을 기본적으로 채우셔야 되고 그 55세 이상이 되셔야 되고 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를 하시면은 그 자격이 안 되시고 소득이 없으셔야 되고요. 네. 대신 일찍 받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감액이 돼서 지급이 됩니다. 한 6% 정도, 네. 1년 기준으로 6% 정도 감액이 돼서 지급된다는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금을 나중에 받는 그 연기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65세가 될 때까지 그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 번 연기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기를 하면은 1년당 7.2%가 더 증액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 지속하시거나 이제 자산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활용하실 만한 제도이고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국민연금을 이제 밑에 기초로 딱 이렇게 지어 놓고 놓았다고 했을 때 그다음에는 이 퇴직연금 네. 같은 거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퇴직하실 때 퇴직연금을 일시에 이렇게 큰 목돈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왕왕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일시에 받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그렇게 권하는 분들이 많아요. 퇴직금 자체를 네. 사실은 아직까지 그렇게 노후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이제 퇴직금을 포함해서 퇴직연금을 타실 때 통계적으로는 한 98% 정도가 그냥 일시금으로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시게 되는 경우에 이제 나라에서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데요. 퇴직소득세 부분을 30%를 감면해서 적용을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조금 더 이제 그런 연금에 대한 그 혜택을 많이 늘려드리려고 네. 10년까지는 이제 30%를 줄여주지만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40%를 줄여주는. 그러니까 연금을 길게 받으면 길게 받을수록 세금을 덜 내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지금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묻어두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면 노후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퇴직연금 제도가 크게 이제 DB라는 확정 급여형 제도가 있고요, DC라는 확정 기여형 제도가 있습니다. 네. 어려워요. 확정 급여형 제도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의 퇴직금과 거의 유사하시기 때문에 이제 직장을 다니신 분들이 회사가 DB형에 가입돼 있으시다면 뭐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확정 기여형 제도가 이제 기존과 조금 많이 다른 건데요. 네. 이제 확정 기여형 제도는 매월 이렇게 주기적으로 회사가 퇴직금 재원을 근로자의 가상 계좌에 지급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근로자가 직접 그걸 운용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최대한 그 퇴직금 자산을 많이 늘리라는 취지인데, 네. 근데 우리나라의 근로자들 대부분은 그냥 묻어두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안정형 자산 중심으로 거의 원리금 보장 상품에 대부분 묻어두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나라에서는 이제 디폴트 옵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DC형 가입자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운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런 디폴트 옵션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네. 실제적으로 이제 근로자의 노후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된다는 그 결과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월급을 딱 따박따박 받는 직장인들은 퇴직연금을 받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참 많아요. 자영업자들도 있고 또 요즘은 프리랜서들도 많고 한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을 채택하는 게 좋을까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으신 네. 경우들은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 네. 그만큼 좀 더 신경을 써서 챙기실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제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그 IRP라고 해가지고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제 혜택도 이제 받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유 자산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 내 노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기적으로 적립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은퇴 본인이 이제 주된 그 소득 생활에서 손을 떼셨을 때 노후 자산으로서 활용할 수가 있으실 거죠. 자, 1층으로 이제 국민연금을 쌓았고요. 2층으로는 퇴직연금을 쌓았으니까 다음으로는 개인연금이라는 걸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개인연금 종류도 많고 참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금융기관마다 은행에서도 하고 있고 그죠? 증권회사,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그 개인연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네. 것들이 있나요? 연금 저축이라고들 많이 표현을 하는데 예. 연금 저축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연금 저축 보험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연금 저축 신탁, 연금 저축 펀드 이렇게 세 가지 그렇군요. 대표적인 유형이 있습니다. 네.
이제 연금 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보험사에서 많이 그렇겠죠.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전통적인 연금 상품이죠. 네. 그다음에 이 중에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 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종신형으로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그 생명보험사의 연금 저축 보험도 활용하기가 괜찮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 저축 신탁이나 연금 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0년 이상의 연금 수령을 정하고 그다음에 나누어서 그냥 본인이 선택해서 금액이나 아니면 비율로 나눠서 받는 그런 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금 저축하면 그 노후 준비뿐만 아니라 이제 절세 혜택으로도 이제 유용한 상품인데요. 총 급여가 이제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시라면 연 400만 원 한도로 16.5%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이 13.2%로 조금 낮아지긴 합니다. 그리고 네네. 나중에 이제 연금을 수령하실 때에도 그 연금 소득세율이 5.5에서 3.3%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꼭 활용해야 하는 그런 절세형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연금을 준비할 때 어떤 부분을 특히 잘 따져봐야 할까요? 먼저 이제 원리금 보장이 되는 연금저축보험의 경우에는 충분한 복리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연금저축 펀드를 조금 일부 활용을 하셔서 금융투자 상품을 이용을 하셔서 좀 더 적극적인 수익을 추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채권형 펀드, 그다음에 주식형 펀드, 뭐 부동산 펀드, 금융투자 상품 다양한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골고루 이제 포트폴리오로 구성해서 활용을 하시면 안정적인 그 노후 연금 자산을 수익을 추구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연금 수령 시에 그 안정적인 상품 위주로 해서 이제 연금을 설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연금 저축 보험이나 아니면 이제 연금 저축 펀드에서 채권형 펀드 같은 걸 위주로 활용을 하셔가지고 안정적으로 연금을 나오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인데요.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네. 이 주택연금 이건 내 집이 있어야만 가능한 그런 상품인가요? 네, 60세 이상 노년 가구의 평균 자산 구성을 보면은 이제 한 자산 규모는 한 4억 1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실물 자산 비중이 80%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통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현금 흐름, 즉 유동성의 문제가 생기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주택을 활용을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 드리는 제도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연금은 이제 주택 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이시고 보유 주택의 금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들로 보시면은 그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어허. 종신연금처럼 이렇게 지급이 되는 장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들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상속자들한테 남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네. 연금을 덜 받으셔가지고 주택가액에서 남는 게 있으면은 네. 상속분으로 돌려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혹시 더 받아가셨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상속 받으시는 분들한테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택 가격에 장기적으로 하락되는 부분은 보호를 해주면서 상승 부분은 그대로 가져가실 수 있는 조금 특이한 성격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네요.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보실까요? 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주택 가액에 어느 정도 연금을 받는지 살짝 감이 안 오거든요. 네네. 실제 예를 좀 들어봐 주세요. 주택금융공사에서 관리하는 그 주택 가액이나 그다음에 네. 평균 수명 같은 걸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최근 걸로 보시면은 그 주택 가격 5억 원 기준으로 60세에 가입했을 때 종신 지급되는 요건은 월 99만 3천 원, 한 100만 원 정도 가까이 받으실 수가 있고요. 9억 원 초과 2주택자인 경우에도 3년 이내에 한 주택을 처분을 하시면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제 해지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도 해지하시면 3년간 다시 재가입이 안 되시니까 아, 이거 주의하셔가지고 네네.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50대에 있는 분들이 나는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50대에 계신 분들이나 뭐 60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결코 늦은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거나 일단은 포기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연금저축과 그 아까 말씀드린 개인형 퇴직연금을 잘 활용을 하셔서 이제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세액공제 한도까지 꾸준하게 넣으시면 10년이면은 7천만 원 정도의 원금이 마련되시고요. 지금부터라도 그렇죠. 10년 그다음에 동안. 네. 거기에 이제 적정히 잘 운영을 하시면은 거기에 수익이 나실 경우에는 뭐 8천만 원, 9천만 원, 뭐 될 1억 수도 원까지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한 네, 거기 그럼요.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을 너무 미리 걱정하셔가지고 난 너무 늦었으니까
포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65세 국민연금 수령권까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소득 공백기거든요. 주된 네. 직장에서 은퇴를 하셨을 때 네. 소득 공백기 보통 뭐 적게는 한 2, 3년에서 뭐 5년, 6년 이렇게 맞아요. 공백 기간이 생기실 예, 수가 소득이 있잖아요. 없는 예, 시기가 딱 나와요. 거기를 이제 대비를 하는 방법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연금 저축과 그다음에 IRP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요거 세법 개정안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나라에서 걱정이 됐는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인 분들은 그 3년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한을 200만 원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3년 동안은 최대한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내년에 이제 세법이 개정이 되시면은 네네. 이번 기회를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노후자산 마련에 발판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후자산이 부족하다고 은퇴 후에 이제 일을 하는 방법도 있고 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네. 노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을 대부분 노후 준비 방법의 하나로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라고 하시면서 자꾸 미루시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꼭 노후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연금은 재테크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